미분탄 연소가 있었대요. 문제 이제 기출 패턴은 이렇게 할 겁니다. 16년에 유사한 문제가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15년 산업기사에 한번 출제됐던 건데, 미분탄 연소 장치의 어떤 장단점을 3가지씩 좀 기술을 하래요. 앞서서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 미분탄을 했다는 얘기는 미분, 갈아서 했기 때문에 비품 면적이 커지고, 그러면 비품 면적이 커지면 산소와의 어떤 혼합, 반응이 좀 좋아지고, 반응이 좋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동력비가 조금 송풍기를 안 쓰니까 절감되고 경제성이 좀 괜찮아지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열 효율이 좋아지는 뭐 이런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미분탄을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파쇄를 했다는 얘기니까 그만큼의 분진이 생기기 마련이고, 분진이 생기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진 장치를 설치해야지 되니까 부대의 시설 면적이 좀 커지는 그런 형태가 되고, 결국은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대형, 대용량 설비에나 적합하지 소형, 소용량 설비에는 적합하지 않더라.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은 과잉 공기로 연소 가능하고 비교적 저품질의 석탄도, 이런 얘기도 있네요. 품질이 낮은 것도 잘 파쇄시켜갖고 하게 되면 용이하게 연소가 가능하다는 얘기. 연소 효율 좀 높고요. 부대 설비비 및 유지비가 좀 많이 필요하죠. 왜? 집진장치 같은 것들을 주변에 두어야 하니까. 그 다음에 비산분질의 배출이 많고 일반 중소형 시설에는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하고, 교재에는 해설이 참조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십시오. 그 다음에 2번 이런 얘기 있네요. 어느 석탄에 대하여 공업 분석을 실시한 결과 휘발분이 5, 회분이 25, 수분이 2%이었다. 물음에 답하시오 해서, 이거는 오히려 산업기사에서나 좀 주로 나왔죠. 어느 석탄에 대하여 공업 분석을 실시한 결과 휘발분이 5 이렇게 돼 있대요. 물음에 답하시오. 그런데 지금 물음이 안 보이는데 아마 교재 내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석탄의 연료비는 얼마입니까? 그 다음에 연료비에 따라 무연탄, 역청탄, 2탄, 갈탄 중 하나를 선택해서 분류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의 연료비 얼마입니까? 물어봤기 때문에 첫 번째, 석탄의 연료비 이라는 건 휘발분 대비 고정탄소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휘발분은 여기 주어졌다니까 5%라고 생각하면 되고, 전체 고정탄소는 100 중에 5, 그 다음에 25, 그 다음에 2를 더한 값에서 빼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5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13.6 정도가 나온다네요. 그러면 아까 생각하시기를 미역국 하라 그랬죠? 무연탄이 약 7 이상 되면 무연탄이었으니까 13.6이라는 건 무연탄보다도 더 높죠. 그러니까 이 지금 석탄이라는 것은 무연탄으로서 정의될 수 있다. 이런 거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죠. 폭갱 유도거리가 짧아지는 요건을 3가지만 기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폭갱은 콜라 정도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다 그랬죠. 콜라는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일단 압력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터지기가 좋아. 점화원, 내가 점화원이 되는 거죠. 폭발을 하는, 내 에너지가 힘이 세면 셀수록 폭발하기가 좋아. 그 다음 관경이 작으면 작을수록 폭발하기가 좋아. 탄산이 있으면 없으면 폭발해요? 안 해요? 폭발 안 하죠. 탄산이 있다는 얘기는 그 안에 장애물이 있다고 여겨주시라고 했습니다. 장애물이 있었을 경우 폭발하기가 좋아. 네, 이런 거. 또 뭐가 있었죠? 하나는 잘 기억이 안 나네. 3가지만 쓰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요? 이런 게 있었네요. 연소 속도가 큰 거. 네, 이거 흔드는 걸 빨리 많이 할수록 폭발하기가 좋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4번. 가연성 혼합가스의 조성이 CH4가 이만큼, 이럴 때 전체가 이렇게 돼 있죠. 각 성분의 폭발 하한 범위는 얼마입니까? 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각 성분의 폭발 하한 범위는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하한치를 계산하실 때 산식은 이렇게 돼 있던 거죠. 100의 하한치니까 L, 2L 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은 각각의 부피가 있었고, 부피 1, 그 다음에 폭발 하한치가 있었죠. 폭발 하한치를 L1이라고 할까요? 이거에 V2, L2 플러스 V3, L3. 왜냐면 몇 개냐면 하나, 둘, 3개니까 3개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V1이라는 건 이 가스가 가지고 있는 혼합가스 중에 메탄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을 나타내는 거라서 70인 거고, 이 메탄의 폭발 하한치는 5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V2는 20이라고 하겠고, 그 다음에 얘의 폭발 하한치는 3%이네요. 그 다음에 프로판일 경우에는 10인데 얘의 폭발 하한치는
2.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그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얘를 한 값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을 쭉 해보시고요. 이거 쭉 하신 다음에 나온 결과치를 어디다 집어넣으신다고요? 요 안에다가 집어넣으신 다음에 100을 나눠줘 버리면 3.93%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꼭 저기 밑에다가 넣어주시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3년이라든지 18년, 19년에는 이거 비슷한 유사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14년 기사 때는 이런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석탄의 탄화도가 증가될 경우에 다음에 보기 중 항목 중에서 증가하는 것 두 가지랑 그 다음에 감소하는 것 두 가지를 골라서 기술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탄화도가 증가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오래됐다는 얘기라서 뭐가 날아가요? 휘발분, 수분 이런 것들이 압력에 의해서 날아간다 그랬죠. 고정탄소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탄화도가 커지면 고정탄소가 많아지고 고정탄소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휘발분이 날아갔다는 얘기니까 불이 잘 붙는 건 휘발분이 불이 잘 붙는다 그랬죠. 걔 없이 고정탄소만 많아지니까 착화 온도가 높아지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고정탄소 함량과 휘발분 두 개의 함량이 가연분인데 고정탄소 함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얘기는 휘발분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휘발분 없고요. 휘발분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매연이 잘 안 나온다는 얘기. 그 다음에 비열이 낮기 때문에 착화 온도가 크다. 이렇게 서로 상관관계로 연결지어 보면 비열이 낮아진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었고. 자, 넘어가죠. 유동층 연소 장치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두 가지씩 기술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교재에는 아마 유동층 연소 관련한 것들이 뒤에 설명 자료로 보충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는데 먼저 유동층 연소 장치가 뭐였는지 기억이 나셔야지 돼. 아주 잘 그렸습니다. 자, 여기에 연소를 시킬 거니까 뭘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연소시켜야지 될 애를 집어넣겠죠. 그게 뭐야? 폐기물 같은 것들. 그렇죠? 폐기물을 집어넣는데 여기 안에 뭐랑 반응을 시킬 거였냐면 유동사, 모래랑 반응을 시킬 거예요. 그러니 여기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된 이게 모래란 말이지. 근데 그 모래를 가만히 냅두면 사실은 별 효용성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뜨거운 에어, 공기를 집어넣어서 미리 이걸 예열 같은 걸 시켜놓고 불을 탁 붙인 다음에 바람을 확 올려보냅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모래층들이 어떻게? 위로 부유하죠. 그 부유함과 동시에 폐기물을 집어넣으면 모래와 함께 부딪히면서 마찰력에 의해서 열이 조금만 들어가도 이미 예열시킨 모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찰을 일으키니까 그 열에 의하기도 하고 해서 조그만 열로도 고효율의 열을 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취지로 하는 게 유동층 연소예요. 그러면 일단은 장점과 단점을 나열하라고 했으니까 생각해 보죠. 첫 번째, 처음에 이 얘기가 제일 키포인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과잉 공기를 많이 넣지 않아도, 과잉 공기가 많지 않아도 효율이 괜찮아요. 열 효율이 괜찮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기계적인 가동부 같은 건 그렇게 많지 않고 작동하기가 좀 편합니다. 그러니까 전원을 온오프 하는 게 좀 쉽다고 해야 될까요? 기계를 껐다 켰다 하는 것들이 좀 용이해요. 그러니까 가동 시간이 좀 빨라진다는 얘기인 거지. 그 다음에 원래 화격자 연소 같은 경우에는 고무 같은 것들, 플라스틱 같은 것들을 태우고 나면 이게 잘 고루고루 연소를 시켜야 됩니다만 그러지 않고 어딘가에 메워져서 거기서 썩는 애들이 생기거든. 그 썩는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탄소 덩어리가 잘 연소되지 않고 그대로 응결된 상태. 그런 거 이제 클링커가 생성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클링커는
좀 움직여줘야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화격자는 그러기가 좀 쉽지가 않다고. 근데 얘는 어때요? 계속 이렇게 해주죠. 그러니까 클링커 같은 것들이 생성이 잘 안 돼요. 자, 여기서 하나 더 할까요? 과잉 공기가 많지 않다는 거에서 뭘 알아내실 수 있냐면, 낙스 같은 것들은 언제 많이 나와요? 완전 연소할 때, 과잉 공기가 들어갈 때 낙스가 많이 나오죠. 근데 지금은 저과잉으로 한다면서, 그러니까 낙스가 덜 나와요. 잘 안 나와. 다섯 번째, 지금 이거 파세대에서 이렇게 처리하는데 나중에 배출가스 내보낼 때 석회가루 같은 것들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원래 이 안에 들어왔던 것들 중에 S, 황 같은 것들이 나와서 연소시키니까 결국은 황산화물로 나갈 거잖아요. 그런데 배기될 상태에다가 석회가루 같은 거 다 뿌려내면, 우리 이제 방지 기술 할 때 배우시겠지만 뭐로 빠져나와요? 석고로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두 제어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황산화물도 제어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싹수도 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장점들이 다 있죠. 그러면 단점도 있을까요? 여기다 쓸까? 여기 단점도 두 가지 기술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단점은 모래를 넣어줘야 돼요. 모래가 있어. 얘가 그냥 제일 문제야. 모래가 있다는 얘기는 얘가 소실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소실 우려가 있어. 이 유동사가. 경제성 나쁜 거지. 그 다음에 모래가 있다는 얘기니까 또 부유시켜야 되잖아요. 이 모래 자체가 이제 비산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기 지금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입구 부분에다가는 폐기물을 집어넣어 줄 땐 지금 있는 이 얇은 모래랑 조금 반응을 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굵은 폐기물을 집어넣기는 힘들다고요. 뭐 한다고? 전처리가 필요해요. 파쇄한 전처리가 필요합니다. 네, 이 정도 기술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두 가지씩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뭐 좀 늘리면 한 세 가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 봅니다. 기계적인 어떤 가동 부분이 적어 고장률이 좀 낮고요. 가스의 온도가 낮고 과잉 공기 양이 좀 적은 편입니다. 론의 온도의 어떤 자동 제어로 열 회수도 좋고요. 반응 시간이 빨라 소각 시간도 짧고요. 정지 후에 가동 시 빠른 시간에 정상 가동이 가능하고 연소 효율이 높기 때문에 2차 연소실이 좀 불필요합니다. 2차 연소실이 불필요하다, 이런 얘기 좀 좋은 얘기예요. 2차 연소실이 필요한 애들이 있거든요. 화격자 연소 같은 거, 혹은 기억나시나요? 회전로, 로터리 킬른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열 효율이 낮기 때문에 2차 연소실이 필요한데 얘는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화격자라든지 로터리 킬른, 이런 것들의 단점을 쓰실 때는 열 효율이 낮기 때문에 2차 연소실이 필요로 하다, 이런 얘기를 단점으로 쓰시면 또 괜찮은 답이 되겠지. 그 다음 단점, 파쇄 등 전처리 공정 필요, 분진 발생, 이런 것들, 유동사에 의해서 오히려 내부에 침식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열 손실이 좀 크고 운전이 좀 까다롭다, 이런 것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